안녕하십니까, 샤드릴입니다. 오랜만에 시황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 카페는 가상화폐 카페지만 뭐 차트라는 거는 뭐 기술적 분석으로 갖다 대면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코스피를 봐도 크게 뭐 무리가 없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와 해외 증시, 국내 증시, 해외 증시를 보면 어느 정도 가상화폐도 얼추 따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 부분, 그리고 나스닥 부분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종합 차트입니다. 키움증권 영웅문이죠. 영웅문 프로그램으로 HTS로 보고 있고요. 한번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월봉이 아니라 연봉으로 한번 볼게요. 연봉으로 보면은 지금 HTS에서는 1992년부터 차트가 있네요. 그리고 2021년도까지 있습니다. 벌써 벌써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한 20년 정도가 흘렀는데 400포인트였던 것들이 지금 3200포인트까지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은 확대를 어떻게 할까? 확대를 못하나요? 월봉. 자, 월봉이 지금 3250포인트까지 열려 있고, 월봉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차트가, 이제 내가 좀 많이 본 차트들이 그려져 있네? 라고 좀 판단이 되실 겁니다. 자, 코스피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볼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 여백을 좀 늘려 보겠습니다. 여백을 늘려서 네, 여기를 갑자기 분석하는 이유는요. 가상화폐를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국내 증시를 더 관심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월봉인데요. 일단은 작도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의미 있는 작도들을 쭉쭉쭉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분석은 하지만 역시나 참고만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자, 월봉인데요. 지금 밑에 보시는 이제 보조 지표가 스토키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슬로우도 있고 패스트도 있고 모멘텀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슬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지표는 어떻게 보는 것이냐? 물론 떻게 이용하냐에 따라 그 해석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캔들이 올라가고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는 캔들이 떨어지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보조 지표를 분석해 보면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고점을 만들고 얘가 2019년도까지 쭉 빠졌어요. 자, 내려가죠. 그리고 나서 얘도 내려가고요. 그냥은 계속 내려가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의 파동. 힘의 파동인데 힘의 파동이 얘가 제일 약하고 얘가 그 다음 세고 얘가 제일 세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제일 센 만큼 좀 둔하고요. 위로 갈수록 더 예민하고 민감하겠죠. 그래서 반등을 합니다. 했는데 큰형은 어때요? 맨 마지막을 큰형이라 부르겠습니다. 큰형은 쭉 내려가니까 올라가도 내려갑니다. 얘가 또 올라가려고 하면은 여전히 내려가네? 또 내려가요. 그러다가 이제 큰형이 바닥을 다 다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캔들들이 반등을 합니다. 자, 이때가 이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2020년 초 정확히는 2019년 12월 31일 날 공식 기사가 뜨죠. 뭐 어떤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월과 3월 사이에 급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을 손절시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죠.
아니 지난 이야기에서 뭐하냐? 앞으로의 방향성을 얘기해 준다면서. 네, 과거를 알아야 저희가 미래를 맞출 확률이 높아지겠죠. 100% 맞추는 거는 신만. 근데 어떤 신만 가능하겠지만 그 확률을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춰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막내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이후에 얘가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은 스토캐스틱뿐만 아니라 많은 지표들이 바닥을 만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봉우리를 만듭니다. 자, 초보자분들한테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설명을 들어보면 바닥이란 거는 이 지표가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겠죠. 그다음 아래가 바닥이고 위에가 봉우리입니다. 근데 보통 모든 보조 지표를 봤을 때 그 바닥이 많으면 많을수록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봉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3봉, 3바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캔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캔들은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조지표가 중요합니다. 보조지표가 근거가 되면 사는 거고 근거가 되면 매도하면 돼요. 얼마 올라갔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얼마큼 보조지표가 빠졌냐 올라갔냐가 중요하겠죠. 자, 과거를 보고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자, 여기 중간형이랑 큰형이 있습니다. 큰형이 보시면은 약간 애매하지만 첫 번째 봉우리가 나와요. 중간형은 제대로 나오죠. 자, 두 번째 봉우리 나옵니다. 큰형도 두 번째 봉우리 나옵니다. 자, 그리고 중간형 세 번째 봉우리 나오고 큰형이 세 번째 봉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때 2008년도면은 모기지인가요? 모기지가 터지면서 급락을 만들죠. 이때 뭐 망한다 이런 소리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게 모기지 때문에 터졌는지 어쩌고는 모르겠지만 이미 지표에서는 2007년도부터 앞으로 1년 정도 뒤에는 급락이 나오겠구나를 미리 보조지표는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로 사고 파는 거는 하수, 보조지표로 투자하는 거는 중수,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를 하는 사람을 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는 뉴스에 파는 게 아니라 보조지표에서 이미 2007년도에 경고를 줬고 나 한 번 더 가도 마지막이야 라고 경고를 줬고 이게 뭐 엘리엇 파동으로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엘리엇 파동을 많이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한 번 갔고 두 번 갔고 세 번 갔으니까 빠져야겠죠.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때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다면은 어떤 뉴스를 보고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보조지표를 보고 매도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3봉을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3바닥을 말하는 겁니다. 3봉은 팔아야 되는 시점이고 3바닥은 사야 되는 시점이에요. 물론 이 보조지표 또한 신의 도구가 아닌 만큼 확률에 근거합니다. 확률이에요. 오로지. 이게 잘 맞아 떨어질 뿐이지 이게 무조건 맞아 떨어지니까 여기에 다 팔고 여기에 몰빵하고 그러다가 한 번 안 되면은 그때 다 잃고 파산하는 겁니다. 깡통 찬다고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지표가 반드시 무조건 신의 도구처럼 100% 맞는 건 아니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확률을 맞출 수 있다고 처음에 설명드렸죠. 그런 것처럼 얘가 3 바닥으로 빠졌을 때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좀 슬픈 이야기지만 내가 자영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자영업으로 힘들어질 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그 자영업이 힘든 만큼 내가 이거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켜낼 것인가를 투자로 만약에 눈을 돌리셨다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자금을 베팅을 하셔야 된 구간이죠. 누군가는 손절하겠지만 여긴 사야 돼. 그들과 다르게 해야 돼 하면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꼭 코스피가 아니더라도 개별 차트를 보시고 매수를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앞으로의 미래는 얘가 의미 있는 라인을 일단 그려봐야 됩니다. 의미 있는 라인이 어디냐? 의미 있는 라인 좀 억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선이 있고 지금 보시는 거는 파란색 선이 있습니다.
자, 파란색 선은 뭐냐? 자, 어느 정도 이제 유추가 되시죠? 파란색은 채널입니다. 색을 좀 더 강렬한 걸로 할게요. 잘 보이시게. 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을 설명해 드리는 거는 제가 발견하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충분히 공부하고자 하면은 인터넷에 충분히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서 공부하시는 게 자기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채널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정확히가 아니라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통로예요, 통로. 어떤 통로로 이 캔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 또한 확률입니다. 근데 지나고 봤더니 얘가 2004년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2008년 기준으로 고점을 만들고 빠졌을 때 저점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얘가 올라가더라도 이 고점에서 눌리겠구나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중심에서 1년 정도 횡보합니다. 왜냐? 이 통로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자, 올라갔습니다. 내려가요. 그 다음 어디서 지지받아요? 통로의 중심. 그러면서 통로의 중심과 그 상단부, 이 채널의 또 중심을 올리지 못하고 계속 때려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박스권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올리는데 다시 고점. 통로의 고점에서 다시 두들겨 맞습니다. 세 번째 저항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빠져요. 근데 어디서 지지받아요? 다시 중심에서 받아요. 그러다가 악재든 뭐든 쭉 빼죠. 어디까지? 하단부까지. 자, 이 채널을 200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만든 패턴입니다. 패턴이란 거는 어떤 주기적인 움직임, 뭐 주기적인 규칙 같은 거죠. 반드시 맞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16년간, 약 16년간 만든 이 패턴을 쭉 만들고 이제 2020년 이후로 돌파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저는 이 코스피가 한 번에 쭉 갈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약 8년간 8년 정도는 우상향해서 4,500포인트를 넘어설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4,500 간다고? 몰빵해가 아니라 여기서 또 흔들림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에 투자를 못했다면은 요번에 또 흔들릴 때 그 기회를 잡으셔야 앞으로 8년 뒤, 그러니까 2030년에 코스피가 최대 4,5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큰 관점, 거시적인 관점을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충분히 설명이 드렸고, 그러면 얘가 왜 4,500까지 가고 단기적인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도 궁금하시겠죠.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채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채널을 1대1로 늘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늘려보고요. 이렇게 늘려볼게요. 절대 한 번에 가는 건 없어요. 한 번에 가면 미친 거고요. 미친 거고. 자, 얘가 보시면은 이렇게 가다가 맞고 이렇게 헤매다가 가다가 내려가다가 이제 이 채널을 정 안 맞고 돌파해요. 이거를 이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4번을 터치했다고 합니다. 어떤 차트의 패턴을 분석을 할 때 뭐 역해쇼를 이제 많이 아시죠? 헤드앤숄더도 많이 아시고요. V자 반등도 아시고 W자도 아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채널들 그리고 그런 패턴들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차트가 올라갈 때 이게 저항, 이게 지지선이라고 볼게요. 뭐 어떤 이 저항선과 지지선이 있는데 캔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헤매요. 자, 이게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고 뭐 헤드앤숄더라고 이름 짓는 것들 있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논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옆으로 누였을 뿐이고 어떨 때는 헤드앤숄더로 모양을 만들었을 뿐이고 그냥 시장이 그렇게 움직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그런 공통점이 뭐냐? 얘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얘가 이제 일로 돌파할 때 있죠. 이때 보통 그 저항대를 4번을 터치할 때 돌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반대로 이 지지선이 깨지려면은 4번 지지할 때는 깨질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뒤집으면은 똑같죠. 그런 식으로 4번째 터치할 때가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충분히 블로그에 많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정도라도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처럼 얘는 이걸 다시 실전으로 갖다 대면은 이 보라색 채널에 한 번 저항을 맞고 2번 저항을 맞고 3번 저항을 맞고 빠졌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온다면 얘는 무조건 돌파하는 거죠. 아예 무조건 하면 안 되겠죠. 높은 확률로 돌파하겠죠. 그리고 돌파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고 났더니 오케이, 올라갔어. 그럼 어디까지 가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보통 이 채널을 한 개 더 올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갈 수도 있고요. 흔들렸다 갈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지겨우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나는 기술적 분석을 공부할 거고 투자를 앞으로 할 건데 이 정도도 귀찮고 이 정도도 지겹다. 그러면은 저는 떠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냐? 어차피 수익 못 내요. 뉴스에 사고 뉴스에 파는 분들은 지금 작년 시장에 수익이 아무리 좋았어도 수익 못 냅니다. 작년 시장은 누구나 벌 수 있는 시장이 수익을 주는 구간이고 얘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상황이 되면은 자기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요 정도도 공부를 안 하시면은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가 뭐 잘난 척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은 계속 시청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대1로 갈 텐데 얘가 여기를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좀 흔들렸다 갈 수도 있어요. 자, 흔들렸다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찌됐든 무조건 간다라기보다는 확률적으로 1대1 자리로 이 자리를 가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럼 이 자리가 바로 4350포인트가 됩니다. 이 자리가 혹여나 더 올라가서 자, 이 라인 한번 그어볼게요. 선들을 지우고 자, 선들을 지우니까 갑자기 좀 어렵죠? 자, 이 선을 혹시 간다면은 높은 자리에서 하나, 둘, 세 번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배우셨죠? 아, 세 번째는 돌파하기가 어렵구나. 여기가 네 번째면은 혹시 돌파할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세 번째이기 때문에 돌파할 확률이 적겠구나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가 미쳐가지고 한 번에 저 자리를 가더라도 얘는 이 라인을 돌파하기가 어렵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코스피가 4,500포인트까지 가겠지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겠지만 이제 앞으로 단기적인 흐름을 분석을 해서 꼭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화폐도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확실히 보증이 되어 있는 차트와 아직 가상화폐는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보증이 되어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뭐 조금씩 인정은 받고 있지만 저도 뭐 많이 이쪽에 투자를 오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모르지만 누가 생각해도 내가 코스피 이 인덱스에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이쪽으로는 기회가 오면은 이쪽으로 좀 더 비중을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이었고요. 아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단기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게 아니죠. 보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지금 월봉 봤으니까 이제 주봉 볼까요? 자, 주봉입니다. 아까 세 번째 봉우리, 세 번째 바닥을 뭐 배웠다라고 하게 표현을 할게요. 배우셨습니다. 모르셨다면은. 자, 지금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시면은 이때 바닥 이후로 얘가 봉우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우리 지금 어때요? 두 번째 봉우리가 만들어졌는지 끝났는지 아직 모르죠? 어쨌든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정답이 나오죠. 얘가 한 번 더 간다 해도 자, 봉우리가 3개라고 했지 2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거는 이제 각자의 몫이겠죠. 어찌됐든 기본적인 베이스는 세 번째 봉우리가 나온다 해도 얘는 가면은 끝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앞으로 2021년도에 얘는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눌렸다가 또 가는 거는 그때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큰 관점은 월봉을 다시 보시면은 이제 개인 몫으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봉이 얘가 언제 꺾일지 다시 날봉과 4시간으로 봐야겠지만 이 두 번째 봉우리 완성이 돼가네? 아, 그러면 지금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캔들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표를 보고 투자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한번 작도를 좀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이제 2018년도부터의 주봉의 움직임인데 얘가 외바닥을 만들고 쌍바닥을 만들고 쓰리바닥을 만들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외봉, 쌍봉을 만들어요. 자, 여기서도 과연 아까 전에 공부했던 게 적용이 되는지를 볼게요. 자, 얘가 이 저점에서 오는 라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 번 지지받았고요. 여기서 두 번 지지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급락을 하는데 여기서 세 번째 지지를 받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네 번째였으면은 여기 이탈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세 번째였기 때문에 내가 예약 매수를 안 한다 해도 이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 주에 반등을 했을 때 이거 지지 되는구만. 이 라인 깨질 때까지 손절 잡고 진입할 수 있겠어 하고 진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조 지표 또한 3바닥 완성됐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위는 어떤데? 아니 그러면은 위로 돌파했을 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보라색 라인을 보면은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여기 세 번 저항을 맞아요. 그리고 하다가 네 번째 되니까 일단 돌파합니다.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단 돌파했으니까 올라가네. 아까 배웠으니까 이게 채널이라면은 1대1로 확장하면은 요만큼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한 번에 안 가고 눌렸다 가요. 잔인하죠? 자, 돌파는 해요. 여기서 이제 점점 차트를 배울수록 어려워지고 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중요한지가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아니 기술적 분석으로 여기 무조건 간다고 해서 내가 여기 대가리에 죄송합니다. 머리에 팔라고 욕심을 부리면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 주었다 해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필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도 중요하고요. 손절을 하든. 그러면 내가 여기 투자를 잘했어. 쌍바닥에. 근데 이거 네 번째 돌파니까 오케이 내 생각처럼 됐어. 그럼 내 목표치는 여기지만 얘가 이 바닥권에서 자 여기 바닥권에서 외봉, 쌍봉, 쓰리봉이 나왔으니까 얘가 여기 한 번에 가기 좀 힘들겠는데? 오케이 1차 매도. 다시 내려와요. 자, 이 라인은 이제 어떤 라인이에요? 과거에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지지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이 라인에서 살짝 지지받아요. 정말로. 근데 다음 주에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주에 다 익절해야 돼요. 손절을 하든 뭐 하든. 그러니까 결국 차트는 여기서 또 답이 나오죠. 차트는 대응이다. 자, 왜 사람들이 뭐 대응하세요, 분할 매수하세요, 분할 매도하세요, 보조 지표를 공부하세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왜 그런지를 내가 직접 투자하면은 배우게 되겠지만 그 배우게 된다는 게 내 돈을 잃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블로그에 충분히 있고 유튜브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깨달음이 생기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충분히 근거가 되죠. 아, 왜 이래서 대응해야 되는구나. 기술적 분석으로 이 자리 가는 거 알겠는데 배웠어 내가. 오, 진짜 되네. 오, 네 번째 돌파니까 가네. 그래도 이 시장이란 거는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 올라갈 확률이 처음에 100%를 잡았어. 근데 가고 있는데 꺾여. 이 100%가 엄청 이제 작아지네. 오케이, 입절.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죠. 얘가 그래서 올라가고 나서 이 중심까지밖에 못 간다가 여기서 다시 패턴 만들고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지지받는 곳에서 올라가요. 그러면 다시 어디서 저항받아요? 아까는 돌파해서 지지라인을 했지만 다시 저항대가 되죠. 그래서 저항대를 살짝 맞았다가 4주 정도 행보하고 나서 쭉 올립니다. 어디까지? 이제 새로운 저항대들이 막 생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라인에서 자, 지표 보세요. 막내가 파동이 점점 낮아지면서 쓰리봉을 만들죠. 즉 캔들은 올라가지만 지표는 떨어지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아시면 됩니다.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구나. 이게 왜 다이버전스인지 이름인지 그건 몰라도 돼요.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알면 되죠. 그죠? 다만 캔들은 올라가는데 지표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락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캔들은 올라가는데 내 지표는 떨어져. 아, 하락하는구나. 근데 그 이름을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구나.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런 라인들, 이런 고점 라인들이 생겼어요. 자, 이런 고점 라인들이 다시 이런 고점 라인들이 생겼는데 어디서 눌릴지는 이제 확률이겠죠. 근데 얘가 여기서 쌍봉이 나왔을 때 낮아질 때 저라면 여기서 1차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라인을 체크하는 테스트하는지 기다려 봐야죠. 근데 얘가 살짝 다시 쓰리봉 나오면서 더 올라가 줘요. 그러면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오니까 아, 여기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단기 물량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점점 디테일해지는데 이 쓰리봉이 나오니까 큰형의 외봉이 꺾이겠죠. 왜냐? 얘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막내가 이제 빠질 일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큰형도 눌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큰형이 이거 다 지우면 안 되는데 큰형이 외봉만 나왔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출발할지를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출발하려면은 또 근거가 돼야 돼요. 근데 얘가 보니까 쓰리봉 이후로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을 또 만들었네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어디? 이 라인을 돌파해서. 자, 이 라인을 다시 보면은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네 번입니다. 자, 주기도 얼추 맞죠? 그러면은 내 단타 물량 다시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수익 물량은 계속 들고 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돌파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앞으로를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애가 빠진다고 했는데 쓰리봉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확률을 높여 봐야 되는데 애가 이렇게 채널이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중심이 있죠. 그리고 과거에 지지받았던 곳을 꼭 이어봐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이게 지금 확대가 돼서 완벽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이 주봉의 큰형이 봉우리가 하나 나왔고 두 번째 봉우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봉우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봉우리가 나오려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막내가 근거를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조금 애매해요. 이게 하나 나왔고 두 개 나온 건가? 아니면 하나만 나온 건가? 좀 어렵죠?
그럼 이건 이제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뭘 확대하냐? 이제 주봉이니까 날봉으로 가야죠. 자, 그거는 그 다음에 보고, 어찌됐든 애가 얼마큼 가든 빠지게 될 거예요. 애도 빠지게 되고요. 물론 빠졌다가 다시 갈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새로 그린 이 채널이 유지가 되려면 이 캔들이 여기를 돌파하면 안 됩니다. 즉, 이 캔들을 돌파하는 순간 다시 작도를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돌파하지 못하면은 얘는 이 봉우리가 빠질 때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자, 얘가 여기 한 번 갔죠. 여기 두 번 갔어요. 근데 좁아요. 그죠? 한 번으로 칠게요. 자, 다시 고점을 찍어요. 그리고 막 여기서 삼각수렴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빠져요. 그리고 나서 또 삼각수렴 만들고 하단부에 의미 있는 라인을 만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헤매다가 상단부 찍어요. 어느 정도 근거가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예요? 이 중심이나 이 하단부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야 될 자리는 큰 관점에서는 2700포인트까지 기다려 봐야 돼요. 거기서 사라는 게 아니라 기다려 봐야 돼요. 기다려 봤는데 이 막내가 또 이런 식으로 쓰리바닥을 만들어 주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4000포인트 최대로. 언제? 2021년도. 자, 근데 지금 얘가 한 번에 빠질 거라는 근거가 돼요? 안 되죠. 왜 근거가 안 되냐? 얘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항상 차트는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자, 얘가 이 라인에서 이 라인까지 빠졌을 때 근거를 볼까요? 얘가 여기 삼각수렴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죠. 자, 패턴 완성했어요. 그러면 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확률이 어때요? 내려가죠. 그러면 올라갈 게 아니라 내려갈 거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내려갔는데 또 그냥 내려가요? 또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요. 삼각수렴 완성했죠? 위로 가냐 내려가냐 또 판단해야 되는데 쓰리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도 여기까지 내려오려면은 여기서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물론 작은 확률로 V자 반등,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골짜기를 만들든 어떤 패턴이 없을 확률도 있긴 한데 그 전에 어느 정도 조짐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당장 여기를 오진 않겠지만 이 패턴을 만든 이후에 얘가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얘가 봉우리가 났다면은 앞으로 코스피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로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확률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날봉으로 갈게요. 자, 날봉은 자, 차트를 좀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단기적인 흐름 뭐 비트코인으로 치면은 진짜 뭐 엄청 긴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그려보니까 정확히도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네요. 여기 하나, 둘, 세 번 나왔죠. 근데 살짝 올라갔어요. 이런 걸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오버슈팅.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개미들이 쫓아오면은 눌리는 거죠. 자, 근데 그건 모르죠. 돌파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근거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돌파할 거라기보다는 내려갈 거라 보는 게 더 낫겠죠. 자, 날봉을 봤는데 여기서 다시 채널을 그려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코스피가 이제 날봉으로 보니까 아까 그 주봉의 막내 맨 위에 차트가 애매했었죠. 아, 이거 한 봉우리 하나네. 근데 되게 길었네. 근데 얘가 당장 또 갈까? 를 봐야 되는데 자, 자 중간형을 보세요. 얘가 봉우리가 이렇게 하나 나왔죠. 두 개 나왔어요. 근데 세 번째 나왔는데 이게 엄청 조그마네.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얘가 조그매질 수도 있고 캔들이 내일 만약에 다시 양봉으로 돌리면은 다시 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쓰리봉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3봉이 정말 기적적으로 제 경험상은 한 20% 미만으로 얘가 3봉이 다시 높아진다 해도 얘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채널을 1대1로 올려서 3,500포인트까지. 자,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냐. 코스피가 운이 좋아도 조정을 안 주면, 여기도 빠지지 않으면은 3,500포인트가 최대다. 또 3,500포인트가 머리가 되니까 이 중심에서 빠질 수도 있겠죠. 즉 코스피는 2021년 상반기 목표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유튜브나 뭐 TV 보면은 뭐 어디 증권 목표가 얼마, 빠지면 얼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코스피 상반기 목표가 정확히는 3월, 길어야 3월 달까지 올라가 주면은 3,300에서 3,500포인트까지 본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확률로. 근데 저는 확률이 올라갈 거라기보다는, 그리고 우리들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 그러면 1차 익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죠. 이게 각자 포지션에 따라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올라갈 거라기보다는 얘는 다시 내려갈 거라고 보는 게 맞고, 3봉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다시 어느 정도 패턴을 만들어야 다시 올라가더라도 네 번째를 돌파하면서 여기를 간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제 근거가 되죠. 그 다음에 가면 근거가 돼요. 지금은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안 됐는데 올라간다? 그럼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르면은 버리면 됩니다. 아는 것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네 번째 돌파하는 이 바닥권을 잡으셔야 돼요. 그게 아까 저쪽에서 올라왔던 이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 라인을 기다리셔야 돼요. 어디서? 이 라인과 여기까지 2500에서 2300포인트가 디테일한 매수권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예약 매수한다? 안 되죠. 내려오 바닥 만들어진지 보고 체크해보고 매수하고 깨지면 손절,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사실 뭐 국내 증시를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 요 정도는 알고 투자하자, 좀 이런 생각으로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공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기가 힘드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어떤 공부했던 것들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갈고 닦아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잡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도움이 되실 분들은 계속 반복하셔가지고 내가 차트에 적용시켜서 정말 그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나 뭐 개인 쪽지나 그런 거 주셔도 답은 되지 않으니까 이 영상으로 공부하시거나 개인적으로 뭐 블로그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 지금 올라가도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잘 잡으신 분들은 1차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혹여나 돌파해서 3,5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은 2차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뭐 4시간은 뭐 분석할 그게 좀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게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큰 관점에서 또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될 텐데, 이게 아까 거기 보이는 2,500포인트까지는 안 빠지겠네요. 이렇게 봤을 때는. 어찌됐든 이 지금 월봉인데 외봉, 쌍봉, 쓰리봉이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큰형은 올라가고 있고요. 중간은 외봉이기 때문에 얘가 빠지더라도 큰형은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다시 패턴을 만들고 올라가면 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패턴을 만들겠죠. 물론 얘가 다시 한번 빠져서 지옥을 맛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쭉 빠질 확률보다는 다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줘서 4,500포인트까지 앞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이번 눌림에서 확률에 자기가 공부한 만큼, 근거가 되는 만큼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